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러시아가 악마의 무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악마의 무기는 결국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악마의 무기, 폭발한 러시아 미사일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세베로도빈스크 주민 대피령이 14일 내려졌었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북방 함대 지역의 대폭발 사고, 그게 이제 저희 디펜스 뉴스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또 제가 추가로 그것은 핵 추진 미사일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했더니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4일입니다. 러시아 세베로도빈스크시가 이렇게 공고를 했다라고 인터넷 팍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시 외곽 연역사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라서 14일부로 전 주민들에게 도시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라고 이 도시가 시민들의 소개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팍스 통신이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남자와 또 여자, 아이, 아마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딸인 것 같은데, 언덕에 서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폭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폭발, 이게 일반적인 폭발 같습니까? 아니죠. 아주 멀리서 지금 찍은 사진 같은데, 엄청나게 큰 화염, 불기둥이 올라오고 있고, 마치 버섯구름처럼 보입니다. 버섯구름.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핵폭발이 있을 때 버섯구름이 생깁니다. 물론 핵폭발이 아니더라도 아주 강력한 폭발이 있을 때는 버섯구름 형상의 폭발 모양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멀리서 보았는데도 이 정도로 큰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어떤 보도에서는 16배, 어떤 보도에서는 200배까지 치솟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베로도빈스크시는 인구 19만 명의 도시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민들을 이제 긴급 대피해라 라는 소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시청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세베로도빈스크 시청인데요. 그 앞에 지금 시민들이 막 잔뜩 운집해 있죠. 그래서 동요하는 시민들과 사라진 시장. 문제는 가봤더니 시장이 없는 겁니다. 시장은 휴가를 핑계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가봤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소개령 내린 것은 취소다 라고 시에서 시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뭐냐? 아니, 얼마 전에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다 빨리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그러면 이 시는 왜 소개령을 내렸다가 이렇게 또 다시 입장을 바꾸었을까요? 시장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장을 바꾼 데는 크레물린궁, 즉 우리로 지금 청와대 같은 곳이죠. 크레물린궁의 어떤 그 대변인 성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일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베로도빈스크시 외곽 내녹사 훈련장에서 러시아 원자력 공사 로스아톰 주관으로 지난 10일 동위원소 동력원을 장착한 미사일 엔진 실험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동위원소 동력원이란 열전력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적 방사능 붕괴 현상에서 발생하는 열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며, 방사성 물질의 연쇄 분열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일반적인 원자로와는 개념이 다른 거다. 이 실험은 해상 플랫폼에서 실시됐는데,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던 실험은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곧이어 폭발이 발생하면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나 대기 중으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은 없으며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다. 우리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수준이 다른 국가들이 도달한 수준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말했으며, 언론은 우리 기관이 내놓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베로도빈스크 시는 입장을 바꿨고, 정상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장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자, 미사일 엔진에 쓰인 동위원소 동력원이란 뭘까? 지금 이제 크레뮴궁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위원소 동력원으로 쓰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위원소 동력원을 미사일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N스타 이온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온 엔진은 뭐냐? 제논 또는 아르곤 등의 연료를 전하를 갖는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뒤에 이를 전기적으로 제어해 추진력을 얻는 엔진입니다. 추력이 대단히 미약하나 중단 없이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외행성 탐사용 로켓에 장착되어 운용 중입니다.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력 공급원으로 RTG, 즉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기가 사용됩니다. 자, 뭐 플라즈마 상태 여기까지 계속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아주 그 미세한 추진력을 얻어요. 이 엔진은 책을 보면 어떻게 표현됐냐면 사람이 방귀를 뀌는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우리 방귀 뀌면 약간의 뭐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에너지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사일에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이 미사일 날아갑니까? 못 날아가죠.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의 미사일을 동력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우주 탐사선에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아서 거기 우주 탐사선을 장착을 해서 로켓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로켓은 이제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서 떨어지고 이제 이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성이든 목성이든 뭐 토성이든 이런 쪽으로 쭉 날아가죠. 어떤 경우에는 5년, 어떤 경우에는 20년 이런 식으로 막 날아가는데 도대체 이 연료가 어디서 나올까? 무슨 태양열 전지판으로 할까? 바로 이 이온 엔진 이거였던 겁니다. 지금 이제 대기권에서는 중력도 있고 저항도 심하죠. 그래서 사람의 방귀 정도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는 뭐 툭툭 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미사일이나 큰 어떤 물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주로 나가면 중력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방귀 뀌는 정도의 어떤 그런 힘으로 탁탁탁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는 남고 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배가 돼서 자꾸 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음속의 뭐 45배 이런 식으로 쫙 가속이 되는 것이죠. 우주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지구 내에서는 중력권 내에서는 대기권 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과 저항이 이렇게 심한데 이 이온 엔진을 가지고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온 엔진을 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동력원 이 발전기를 이용한 이 이온 엔진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 이거는 거짓말인 겁니다. 자, 폭발 사고를 둘러싼 러시아의 거짓말들. 왜 세베로드빈스크인가? 자, 만약에 말이죠. 이게 핵 관련한 그런 엔진을 가진 미사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여기에서 훈련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러시아 남부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실험장인데 여기에서 러시아는 주로 이 순항 미사일들을 어디로 쏘냐면은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에서 카스피해 쪽으로 쏘아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항 미사일인데 이 러시아 남쪽의 이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에서 쏘지 않고 가장 북쪽에 있는 북극 연안에 있는 세베로드빈스크 내녹사 훈련장에서 쏘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쏘았으니까 뭐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냐? 또 해상에서 쏘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지금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세레브린카호라는 배인데 이 배는요 로스아톰사, 이게 바로 러시아 국영회사인데 로스아톰사의 핵연료 수송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 추진 물체,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하고는 물속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건져내는 역할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 능력,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레브린카호입니다. 이 세레브린카호가 지금 현재 세베로드빈스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핵 추진 또는 핵 관련한 미사일의 실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제프리 루이스 박사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핵 관련한 전문가가 8월 14일 인터뷰를 그렇게 완전 우리나라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 외신에는 아주 많이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보기관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세베로드빈스크 지역에서 바로 러시아가 브레베스트닉이라고 하는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이우동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결국 폭발을 한 것은 핵 추진 미사일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러시아의 말대로 이온 추진체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를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겠습니다. 왜 아니냐? 일단 작년 3월 1일 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이온 엔진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핵 연료 탑재 그 엔진을 가지고 지금 미사일 만들고 있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작년 3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자, 한 6가지 무기를 막 자랑을 했어요. 킨잘하고 뭐 이런 포세이돈 같은 이제 수중 쓰나미를 일으키는 핵 어뢰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공개를 하면서 우리 러시아 아직 죽지 않았어. 미국 까불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시 이제 채널의 뉴스 탑10 한참 출연할 때 아닙니까? 뭐 물론 지금도 출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 뉴스 탑10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다뤘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그 무기들 중 하나는 우리의 공중 발사용 X-101 또는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 미사일의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고출력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수십 배나 긴 비행거리 그리고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비행거리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small size, highly powerful nuclear power plant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직접 소형의 고출력 원자로를 가지고 미사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언론들이 쫙 그것을 받아쓰고 홍보하기 바쁘죠. 그래서 러시아 일간지 가제타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5월 1일 날 이렇게 보도합니다. 바로 브레베스트닉이라는 핵 추진 미사일을 자랑 삼아 지금 공개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9M730 미사일은 이게 이제 브레베스트닉입니다. 전장 12m 그리고 날개폭 9m 단체 직경은 1.5m 수준의 대형 미사일이며 발사할 때는 고체 연료 부스트를 이용해 가속하고 최종 상승 단계에서 핵 열추진 엔진을 가동해 수십 시간 이상 순항 비행이 가능하다 라고 러시아 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막 홍보하고 있어요. 왜? 전체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따라서 또 열심히 딸랑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이제 이 무기, 저는 이 무기를 왜 제목에 악마의 무기다라고 붙였는지 지금부터 이제 그 왜 악마의 무기냐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핵 추진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악마의 무기냐? 뭐 그건 아니죠. 핵 추진하는 무기는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핵 추진하고 또 핵 잠수함도 핵 추진하고 근데 그게 악마의 무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무기를 악마의 무기다 라고 이야기하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 핵 추진이라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푸틴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핵열 엔진이냐 아니면 핵 램젯이냐 이 두 가지인데 핵열 엔진일 경우에는 악마의 무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핵열 엔진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핵열 로켓은 액화 수소가 들어갑니다. 액화 수소가 들어가서 이 액화 수소를 확 가열시켜가지고 이제 그 열을 갖다 뿜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건데 원자로를 통해서 액화 수소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높아서 무기 체계에 쓰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래도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액화 수소를 액화시키려고 하면은 아주 강하게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액화 수소를 냉각시키려고 하는 이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그 냉각 시스템 때문에 다시 또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액화 수소를 뿜어내면서 가열해가지고 이제 뿜어내는 열로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액화 수소가 떨어지면은 추진을 못하죠. 이 핵 연료의 양과는 관계없이 액화 수소가 소모가 끝나버리면 추진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핵열 로켓은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바로 핵 램제트입니다. 핵 램제트. 이거는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개발이 용이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과거에 미국이 플루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 계획 중에서 나왔던 미사일의 단면도인데요. 자, 이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램제트라고 하는 것이 다량의 공기를 빨아당겨 가지고 그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뒤로 뿜어내는 시스템이 이제 램제트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가열을 뭐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열을 핵으로 하는 겁니다. 핵으로 하는데 그냥 핵으로 하냐? 아니에요. 핵 노심을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로 노심을 노출시켜서 이 노심을 훑고 지나가면서 공기가 뜨겁게 가열돼서 뒤로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기 중에 쫙 뿜어져 나가면은 이 뿜어져 나가는 이 에너지 전체가 전부 다 방사능 오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또 이 핵연료라는 것은 거의 무제한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와 이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5년이고 뭐 1년이고 계속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에 가까운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는 게 핵 램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원자로 노심을 훑고 지나가는 이 공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기가 이제 원자로 노심을 훑고 나오면서 가열을 해서 뒤로 뿜어져 나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 물질이 흩뿌려지겠습니까? 이것은 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이 미사일이 지나가는 이 상공은 전부 방사능이 오염돼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순항 미사일이 지나간 이 지역은 전부 방사능이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악마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도 이 플루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가 포기했습니다. 아까 그 단면도가 바로 이 미사일인데요. 플루토 프로젝트는 뭐냐? 열핵 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저공을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핵 추진 순항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원자로 노심을 개방형으로 설치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열로 공기를 가열해서 가속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1메가톤의 핵탄두 외에도 장시간 비행하며 적국의 지역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는 기능도 적용했으나 비윤리적이라는 비난 때문에 1964년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서 폐기했던 게 아니고 너무 비윤리적이니까 폐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플루토 계획의 미사일의 개념이 어떤가 하면은, 일단 뭐 그 냉전 시대니까 서로 그냥 모스크바를 없애야 되고 모스크바는 워싱턴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딱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개발해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자. 순항 미사일이니까 저공 비행을 하는 거야. 저공 비행을 하는데 원자로니까 그냥 뭐 거의 무한 동력이야. 근데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너무 많아. 이것을 그냥 날려버리기엔 아까워. 그래서 예를 들어 알래스카 쪽에서 쏘면 이제 이 시베리아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소련이 그때 얼마나 넓었습니까? 이 소련을 계속 지그재그로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돌아서 소련 이 대륙을 완전히 방사능 오염을 다 시키자. 다 시키고 마지막에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이 1메가톤짜리의 이 핵탄두로 모스크바를 때려서 모스크바를 없애버리고, 그 때리기 전에 이렇게 방사능을 전부 다 소련 지역에다 다 뿌려가지고 소련을 아예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자 라는 계획이 플루토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로 알려지니까 언론들과 뭐 야당들이 난리가 났죠. 미쳤냐?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무기에도 윤리가 있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적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으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국민들을 전체를 다 죽이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다. 또 반대로 이렇게 간단한 무기를 소련이 사용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 미국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1964년도에 폐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21세기에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신에게 윤리란 무엇입니까? 윤리는 있습니까? 핵추진 미사일 브레베스트니, 이것은 이온 엔진이다, 다른 뭐 핵추진이다 라고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핵 램젯 엔진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메커니즘상 핵 램젯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브레베스트닉이 하늘을 날게 되면은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목표, 그 목표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지 왜 지나다니면서 불특정한 아무 죄가 없는 불특정한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인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이런 무기는 만들어서는 안 되죠. 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핵추진, 쓰나미, 어뢰, 포세이돈입니다. 이것은 핵추진이니까 그냥 이 베링 해 쪽에서 쏴도 미서부 해안까지 그냥 갑니다. 어뢰가 무한동력이니까 거기서 핵폭발 일으켜버립니다. 강력한 쓰나미를 일으켜서 미서부를 그냥 다덮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무기 만들어서 되는 겁니까? 원하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을 타격하는 또는 펜타곤을 타격하는, 그래서 펜타곤의 지하 벙커까지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쟁이니까 또 무기 만들기 어떤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미서부 해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이는 거 이게 무기입니까? 이런 무기는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폭발을 한 이 대폭발, 이게 바로 브레베스트닉의 핵 추진 기관에서 폭발을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기왕에 이렇게 폭발한 것, 두 번 다시 이 브레베스트닉을 실제로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류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러시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부디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데일리 딥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